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주식 투자 중이시라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겁이 나서 손해를 보고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투자계의 큰 손 중에 한 분이시자 2008년, 2009년도 리세션을 맞춘 걸로 유명해진 마이클 베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1조 원 이상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또 한 번 마켓의 fear가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 큰 풀백이 올 수 있는 이유가 6에서 7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로 마켓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3번의 영상을 통해서 마이클 베리가 마켓의 풀백을 거의 확신을 하고 1조 원 이상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풋 옵션을 매수한 이유와 지금 주식시장에 큰 풀백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6가지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지금 떨어지는 마켓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마켓이 떨어지는 시기가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마켓이 오르는 시기가 마켓이 떨어진 시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컴파운딩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기적인 마켓의 움직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의 하루하루의 주가의 변동보다는 풀백이 정말 올 경우에 어느 지지선까지 떨어지는지와 마켓의 모멘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클 베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1조 원 이상 풋 옵션을 매수한 이유를 나눌 생각인데요.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킹 알파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포스팅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시킹 알파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말로 포스팅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매번 아쉬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한국말로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어카운트 세팅에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있는 언어만 바꾸시면 이제는 시킹 알파의 아티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한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시킹 알파에서 12월 10일까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20% 할인하고 있고요. 시킹 알파에서 매달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2개의 주식을 추천해주는 알파 픽 서비스도 20% 할인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서 추천한 주식들만 매수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S&P 500보다 3배 이상 수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시킹 알파 서비스의 프로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20% 할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클 베리 얘기는 다들 들으셨죠? 마이클 베리가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2개 주식에 대해서 거의 1조 이상, 1빌리언 이상 풋 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인가? 80%가 풋 옵션, 이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하는 풋 옵션을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70% 정도를. 1.4빌리언 중에 1빌리언은 풋 옵션을 산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 헤지펀드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을 그 리스키한 풋 옵션을 샀다는 거는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든데, 처음에는 그거 듣고 저는 뭐 좀 마이클 베리가 많이 틀리기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왜 풋옵션을 샀을까 이제 이 뉴스를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 주식이 버블이려면 주식 가격과 실제 분기 실적 때 발표되는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버블은 아니에요. 주식 가격은 오르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건 버블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건강하게 시가총액이 오르는 건데, 버블은 뭐냐면 주식 가격은 오르는데 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실제 회사의 성장은 더딘데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서 이 차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이게 버블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마이클 베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understating depreciation expense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을 끌고 가는 회사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대형 테크 회사들 뉴스를 보면 다들 뭐 몇십조 원씩 세미컨덕터 칩들을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캡엑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분기 실적 때 지금 걱정되는 게 익스펜스가 너무 많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게 재무제표에 나오는 건데, 보통 큰 돈을 내서 칩들을 사면 그 재무제표상에 이게 한 방에 다 사는 걸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익스펜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은 세미컨덕터 칩 같은 경우에 2년에서 3년 정도
스프레드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나눠서 내는 걸로 재무제표에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마이클 베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많은 테크 회사들이 큰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낸 거를 2, 3년에 스프레드 아웃을 하면 익스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얘네가 인위적으로 5년, 6년, 8년으로 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했던 대로 2,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스프레드 아웃을 했으면 실적이 지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뭐 아마존 같은 경우 5년, 마이크로소프트도 5년, 팔란티어도 5년인가 6년, 메타가 6년, 엔비디아는 8년에 걸쳐서 이거를 스프레드 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실적들이 좋게 나오게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클 벨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P 레이쇼가 높지 않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클 벨의 말에 의하면 지금 거의 200조 원 이상 이 분기 실적 상에서 지금 수치들을 조작하면서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재무제표들 좀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재무제표인데 막 복잡하니까 딴 거는 뭐 제가 넘기고 캐시플로우를 계산할 때 요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미컨덕터 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칩을 사고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익스펜스로 보고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13조, 16조 점점 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늘고 있는 요 익스펜스도 사실은 3년 동안 스프레드 아웃 해야 될 거를 아마존이 아마 5년 정도로 스프레드 아웃 해서 이것도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실제 제대로 했으면 이것도 훨씬 커져서 순수익이 더 낮아졌겠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인공지능에 지금 익스펜스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고 분기 실적 때도 전망 때 내년에 더 큰 액수를 인공지능 칩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소비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런 depreciation expense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뭐 11조에서 뭐 13조 정도로 늘긴 했지만 이것도 3년 동안 스프레드 아웃 할 거를 메타 같은 경우는 6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두 배 더 익스펜스가 많아져서 순수익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꽤 많이 늘었죠. 2025년에. 근데 이거는 2, 3년이 아니라 8년을 늘린 거예요. 그 마이클 베리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8년을 늘렸기 때문에 익스펜스가 요 정도밖에 안 나온 건데 이걸 만약에 거의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4배를 더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인위적으로 실적에 나온 수치들이 좋게 보이게끔 조작을 하고 있고 이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이클 벨이 말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P 레이쇼나 주식 가격 대비 순수익을 보면서 이게 뭐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이클 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란티어도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지만 이 두 개 회사 모두 칩을 크게 매수를 하면서 그 스프레드 아웃 기간을 2배에서 4배씩 늘렸기 때문에 버블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1조 이상 거기에 지금 풋 옵션을 산 거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팔란티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분기 실적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저처럼 리서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때 지금 가뜩이나 기대가 많은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보다 많이 나와야 주식이 크게 오르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며칠 있으면 나오죠. 근데 그 수치 전망보다도 높게 나와야 되고 이제는 이 디프리시에이션 기간을 늘렸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도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발표되는 분기 실적들을 보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하고 만약에 지금 이 회사들이 이렇게 늘린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실적 수치들을 봤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좋지 않고 지금 마이클 베리가 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이 회사들이 다음 분기 실적 때 정말 큰 수익이 나지 않는 한 풀백이 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 회사들이 풀백이 오면 이 회사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도 지금 풀백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말 전망이 좋게 나온다면 아마 매출과 순수익은 전망보다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전망도 좋게 나오고 많은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면 사실 엔비디아 주식 하나로 마켓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마켓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고 실적들이 투자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마켓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가지,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주식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들을 이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지금 마이클 베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